근데 저는 여기서 좀 놀랬습니다. 요거 좀 잘하셨어요. 뭐냐면 무슨 이상한 장비를 들고 왔어. 이런 장비는요, 저는 상세 페이지 시장 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시장 조사를 하다가 대표님 스토어에서 처음 봤거든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게 뭐지 하고 보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는 그런 이미지의 연속이어야 돼요.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보게 만들어야 돼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 인플루언서형 쇼핑몰 사장인 지인을 보고 자사몰로 처음 쇼핑몰을 시작해 시간 허비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한 빡통입니다. 20만 지인을 벤치마킹하면서 사업을 2년 정도 했습니다. 700개 가량 삭제하고 소싱부터 기획까지 많이 배우면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스스로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아니라고 하네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피드백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맛을 골라주세요.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핵 불닭 볶음면 맛 정해주십시오. 핵 불닭 볶음면 맛으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보이는 대문 문구가 마르고 활동적인 남자를 위한 데일리 앤 캐주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공간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촬영하시는 장비가 뭐예요? DSLR로 촬영하고 있다. DSLR 말고 아이폰으로 한번 촬영해 보실래요? 배경이나 이 색깔이 완전 올백이 아니라 살짝 베이지 톤이라서 괜찮게 나올 것 같거든요. 자연광 받아서 촬영하시면은. 그리고 대표님께서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잘 하시냐면 옷을 되게 와이드한 느낌으로 되게 연출을 잘 하시거든요. 저는 만약에 요거를 후천적으로 학습해서 코디를 하라고 해도 저는 저렇게 못 따라합니다. 근데 지금 이 대표님은 그런 걸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코디를 하실 때 되게 힙하게 코디를 하시잖아요. 이제 사진부터 일단 잡아 나가야 돼요. 지금 쇼핑몰 딱 들어왔을 때 마르고 활동적인 남자를 위한 데일리 캐주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죠. 멘트 자체가. 제일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브랜딩인데, 브랜딩이 문구가 추상적이죠. 그러면 사진도 조금 더 일관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거는 눕기가 그냥 완전 다 따져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배경이 있는 게 있고 이러니까 어때요? 중구난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빛을 좀 더 따뜻하게, 베이지 톤 괜찮거든요. 이 베이지 톤으로 맞춰가지고 일관되게 사진을 먼저 통일하시고, 브랜딩을 잡을 때 와이드 핏이라는 핵심 단어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브랜딩을 다시 잡아보세요. 마르고 활동적이다 라는 워딩보다는 와이드 핏에 목숨 걸었습니다, 이런 워딩이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팬츠를 들고 올 때도 좀 더 와이드한 핏, 위에 아우터나 상의 니트나 이런 걸 들고 올 때도 좀 더 와이드하고 힙한 느낌, 요런 것들로 계속 들고 오면은 우리 왜 그런 아메카지 라고 하나요? 아메카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형성이 확실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브랜딩을 가져가 보시고, 팬츠류 같은 것들도 그런 제품들을 소싱해와서 촬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키워드를 한번 볼 건데, 지금 제 영상을 그래도 좀 봐주셨어요. 배지 색깔이 주황 색깔이잖아요, 그죠? 확실히 공부를 좀 하신 게 티가 나고, 키워드는 뭐 제가 또 따로 만지거나 손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지금처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소싱 이렇게 남았는데, 자, 상품 소싱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지금 어떤 게 없냐면 1+1 제품들이 없죠. 상품 소싱할 때 가격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1+1 제품을 좀 더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바지 괜찮거든요. 19,800원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잘 들고 왔어요. 요런 이유 있잖아요. 이 정도 기준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와이드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들 브랜딩에 맞춰서 계속해서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세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리 보기 피팅건 있고요. 상세 페이지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전체적으로 흐름도 자연스러워서 나쁘진 않은데 감성적인 부분이 너무 없다. 자,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볼 때 완벽한 상세 페이지는 어떤 상세 페이지냐 하면은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세 페이지를 좋은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앞단에 이제 이성적인 포인트들을 이제 후킹 포인트로 쭉 갔는데 밑에 사진들도 뭔가 감성이라기보다는 완전 이렇게 딱 공간 하나 고정해놓고 사진을 이성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성적인 포인트가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도 지금 폰트 크기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런 꽃무늬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으로 만들려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사진 안에 이런 것도 되게 좀 올드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성적으로. 그러면 감성적인 게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답은 버티컬 커머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버티컬 커머스에서 감성적으로 표현한 쇼핑몰들이 있거든요. 그냥 완전 감성에 충실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폰트는 어떤 걸 썼는지, 그리고 폰트 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시각 자료들을 하나씩 넣어놨는데 그 자료들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감성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뭔가 디자인적인 부분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야외 촬영으로 바꾸고 좀 더 감성적인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끌어올려보자. 폰트 크기라든지 배치, 카피라이팅 얘기를 할 때 혹시 이중지 원단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느낌보다는 단호한 남자 옷으로 좀 더 깔끔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상세 페이지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보면 니트는 다 좋은데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 하고 털 빠짐 먼저 보여줬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아크릴 홍박 니트로 털 빠짐 없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바로 나오죠, 해결책이. 자,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 하고 바로 해결책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이 중간에 그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한번 짚어주면은 상세 페이지가 조금 더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니트는 다 좋은데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 하고 보여줬죠. 털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바로 원단 혼용률 때문입니다. 타사 니트의 원단 혼용률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스토어는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크릴 혼방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원단에 대한 시각자료 넣어주고 진짜인지 테스트 해볼까요? 돌돌이로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하고 비교 제품 양옆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상세 페이지 흐름도 자연스러워지면서 조금 더 논리적인 개연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넘어갈 때 어때요? 갑자기 아크릴 혼방 니트는 여타 니트와 달리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워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반박하기를 써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크릴 니트는 까끌거리지 않나요? 그러면 되게 흐름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시각자료 나오고 그러면서 답을 혼자서 스스로 하는 거죠. 타사 아크릴 니트는 까끌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자료. 그런데 저희는 아크릴뿐만 아니라 땡땡이라는 원단을 섞어서 부드럽습니다. 해서 우리 거 보여주고 한눈에 바로 비교해보세요 하고 비교 제품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동시에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바로 되고 좀 자연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에 기획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획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때 멘트나 그 멘트에 맞는 시각 자료를 어떤 걸 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읽어보고 자연스러운지 보고 어떻게 하면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대표님이 상세 페이지에 되어 있는 표현들만 가지고 지금 표현하니까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사실은요 지금 이 니트를 가지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내가 사용한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타사 제품들의 리뷰로부터 조금 더 신박한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바뀌고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고 상세 페이지가 풍성해지면 전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놀랬습니다. 요거 좀 잘하셨어요. 뭐냐면 무슨 이상한 장비를 들고 왔어. 이런 장비는요 저는 상세 페이지 시장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시장조사를 하다가 대표님 스토어에서 처음 봤거든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게 뭐지 하고 보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는 그런 이미지의 연속이어야 돼요.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체류 시간이라고 불러요. 고객님들이 내 스토어, 내 상세 페이지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전환율을 높여야지 하기보다는 체류 시간을 늘려야지 라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뾰족한 아이디어, 해결 방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류 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남들과 다른 표현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런 도구가 한 번 더 눈길을 끌었으니까 좀 더 색다른 도구 같은 거 없을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게 상세 페이지를 기깔나게 만드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 쇼핑몰에서 가장 큰 문제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1번 브랜딩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잡힌다면은 매출이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를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브랜딩과 사진을 먼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매출은 유입, 전환, 객단가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잡혀야 되는 포인트 어디입니까? 전환이에요. 브랜딩과 사진은요 전환단의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뭡니까? 유입. 여기에 목숨 걸고 하루에 1000명, 2000명, 3000명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 작업 꾸준하게 해서 모으면은 대표님이 원하시는 월 매출 무조건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버티컬 커머스 확장 꼭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